자, 마키아벨리 군주론 공부하고 있다. 이번에는 군주의 약속. 우리 이번 단어는 배움의 이유였지? 그러니까 왜 배워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 자, 마키아벨리 군주론 속 군주의 약속 편 우리 공부해보자. 우선 그 이야기별로 술책이란 이야기에 대해서 제목을 정하고 백자로 요약한 다음에 술책이란 이야기의 문제점, 현대사회에서 그대로 적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해 보도록 하자. 200자로. 자, 첫 번째 술책 공부하자. 자, 군주가 그의 국민들에게 정직하고 기만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기만 없이 산다면 제일 좋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에 의하면 우리의 위대한 업적을 달성한 군주들은 정직과 신의보다는 오히려 속임수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혼란시키는데 능숙한 인물이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달성한 군주, 우리 해보자. 그들은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고 훌륭한 인품의 왕들과 싸워서 결국 승리했습니다. 지금 마키아벨리 싸움은 뭐지? 마키아벨리 이야기는 뭐지? 결국은 우리는 정직과 신의보다는 속임수를 잘 쓰는 사람이 더 훌륭한 군주라고 얘기하고 있다. 자, 제목을 정하고 백자로 요약한 그다음에 현대사회에서의 현대사회에서 이 얘기를 적용하는 데의 문제점을 도출해 보도록 하자. 자, 이 이야기를 비판해 봐. 자, 시간은 10분이다. 이쪽으로 가볼게 한번. 처음이니까. 자, 각 이야기 제목을 정하고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되는 거야. 제목을 정하고 핵심 내용을 백자로 정리하면 된다. 이게 다 맞히면 그다음에 비판적으로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돼. 첫 번째 200자로 현대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논해보자. 비판적으로 논해봐. 그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수정해서 적용하면 되겠는지 그 해결책까지 같이 이야기하면 더 좋겠지. 자, 두 번째 이야기다. 다 한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간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싸움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과 도덕에 의존하고, 첫 번째 방법은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겠지. 다른 하나는 힘과 권력에 의존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인간에게 적합하고 두 번째 방법은 짐승에 적합합니다. 야수의 방법이지. 그러나 국가의 통치에 있어 전자는 많은 경우 충분하지 않으므로 후자에 의존해야 합니다. 힘과 권력이지. 힘과 권력의 의존. 법과 도덕이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야. 따라서 군주는 짐승과 인간의 통치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고대 저명한 학자들이 이를 비유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킬레스나 유명한 군주들이 반인 반수,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이지, 카이론에게 맡겨져 양육되고 교육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반인 반수 카이론을 스승으로 둔다는 것은 군주가 이런 양면적 특성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군주의 지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마찬가지 동일한 방법이다. 제목을 정하고 백자로 요약한 다음에 현대사회에 적용할 때 문제점을 제시해보자. 비판적으로 제시해보자. 현대사회에서 그럼 어떻게 변형시켜야 되는지 해결책도 대안도 작성하면 좋겠지. 자, 시간은 10분이다. 자, 세 번째 이야기. 짐승. 이처럼 군주는 짐승의 통치 방법을 사용하는 법. 그 중에서도 여우와 사자를 모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사자는 힘이 세지만 덫에 걸리기 쉽고, 여우는 술수를 부릴 수 있지만 음흉한 늑대를 힘으로 상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늑대의 함정을 파악하려면 여우가 되어야 하고, 늑대의 힘으로 대적하려면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자의 우직하고 용맹한 힘에만 의존하는 군주는 항상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뛰어난 군주는 신뢰를 지키는 것이 군주에게 불리할 때, 그리고 약속을 맺은 이유가 사라졌을 때, 약속을 지킬 수 없고 또 지켰어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나 이웃 국가들이 선한 경우 지금 이 충고는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항상 사악하며 자신의 이익이 된다면 언제든지 군주와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군주는 항상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최근 이 점에 대한 수많은 예가 있는데 그것은 여우의 속성을 가진 군주에 의해 얼마나 많은 평화조약과 약속이 무시되고 폐기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우의 방식을 잘 적용하는 군주들이 가장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우 같은 기질이 드러나지 않도록 위장하고 숨기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군주는 숙련된 사기꾼과 기만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매우 단순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쉽게 움직일 수 있으므로 군주의 사기에 거짓말이지 많은 사람이 쉽게 속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짐승. 이 이야기 제목을 정하고 백자로 요약한 다음에 현대사회에 적용할 때 문제점을 작성해보자. 자, 요약 5분, 문제점 작성 5분, 토탈 10분이다. 자, 다 했지? 다 한 사람만 다물어 넘어갔다. 이번에는 네 번째 기만, 다섯 번째 가장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정리한다. 한꺼번에 제목을 정하고 백자로 정리한 후에 한꺼번에 비판하는 거야. 이 백자로. 최근 알렉산데르 6세는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는 사람들이 매번 쉽게 속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만큼 강력하고 확고한 약속을 한 사람도 없고 또한 이를 잘 지키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속임수는 세상의 원리와
사람들의 본성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항상 성공했습니다. 확고한 약속도 하고 항상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치? 알렉산더의 옥세는 기만한 군주지. 자, 그렇기 때문에 군주들이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모든 바람직한 특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위장하는 거지, 가장하는 거지 필수적입니다. 저는 심지어 군주가 그런 특성을 갖고 항상 그것을 행하는 것은 그에게 해로우며 그런 척하는 것만이 그에게 유용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 자비롭고 신뢰할 수 있고 인간적이고 정직하고 경건해 보이는 것은 좋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군주는 필요에 따라 그와는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면 반대되는 비윤리적 행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또 언제든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군주, 특히 새로 왕위에 오른 군주는 자신이 선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없다는 점을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방식으로만 행동할 수 없음이지. 군주는 자신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 때때로 신의를 버리고 무자비하며 비인간적으로 행동하고 종교적 율법을 무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뭘 위해서? 자신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처럼 군주는 운명의 방향과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선과 악의 선택에 있어 자신의 행동을 자유롭게 변경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가능한 한 올바른 행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물론 그렇지 필요한 경우는 악한 행동 또한 언제든지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4번, 5번을 한꺼번에 정리한다. 제목을 정하고 백자로 정리한 다음에 현대사회에서의 적용의 문제점을 이야기해봐. 자, 시간은 10분이다. 자, 다음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간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외양편이야. 자, 그러므로 군주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위에서 언급한 5가지 특성을 나타내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좋은 특성이지? 그런 척 해야 되니까. 위에서 언급한 5가지 특성은 좋은 특성들이다. 그래서 자비롭고 신뢰할 수 있고 인간적이고 정직하고 경건해 보이는 5가지 특성. 군주를 대면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매우 자비롭고 충실하고 정직하고 인간적이며 경건한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히 경건해 보이는 것은 권위를 위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군주의 성품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가까이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만 보고 멀리서 판단합니다. 모두가 당신을 볼 수 있지만 당신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직접 체험할 사람은 얼마 없다는 얘기지. 모든 사람이 외부에 공개한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직접 군주를 실제로 아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또한 그러한 몇 사람은 군주의 위험에 충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도전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행동, 특히 직접 들을 기회가 없는 군주의 행동에 관해서는 보통 사람들은 그 외형적 결과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군주가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를 지키면 사람들은 그 수단이 어떤 것일지라도 항상 명예롭고 칭찬할 만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외양과 결과에 감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외향과 결과에 감동한다는 얘기야. 대다수와 정부가 하나가 되면 군주의 부정을 알고 있는 소수는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시대의 한 군주도 실제로 신의를 지키는 데 소극적이고 적대적이기까지 하지만 말로는 항상 그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실제로 신의를 지키려 했다면 그의 명예나 권좌를 벌써 잃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다. 그치? 자, 6번 여섯 번째 이야기 외향을 제목을 정하고 외향이 아닌 다른 제목으로 정하고 핵심 내용을 백자로 정리한다. 세 줄로. 자, 정리한 후에 이 내용을 현대사회에서 적용할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200자로 기술해봐. 자, 시간은 10분이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 우리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배우면서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는지 교훈들이 꽤 있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교훈도 있고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은 교훈도 있고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우리의 삶이 더더욱 지혜로워지는 거야. 우리가 배움의 목적이 세 가지 있다고 했지. 지식, 지혜, 행동. 그치? 지식, 지혜, 행동.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배움의 이유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